선생님 조금만 더 주세요. 이 한마디로 소녀는 세상을 등지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배고픔과 고통 속에서도 울음을 잊지 않으려 한 한 아이의 작은 외침에서 시작됩니다. 꿈꾸는 명작, 오늘의 이야기는 찰스 디킨스의 올리버 트위스트입니다. 폭풍이 몰아치던 밤, 하늘은 마치 울부짖는 듯했고 번개가 창문 틈을 가르며 내려쳤습니다. 그 어둠 속 낡은 고아원 건물의 지하실. 차가운 돌바닥 위에 한 여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피부는 창백했고 몸은 떨리고 있었으며 입술은 도와주세요 라는 말조차 제대로 내뱉지 못한 채 파르르 떨릴 뿐이었습니다. 아기를 받아든 산파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어떤 안타까움도 경애도 없었습니다. 그저 또 하나의 숫자, 또 하나의 아이. 이름도 없이 태어난 아이는 태어남과 동시에 세상에 버려졌습니다. 그 여인은 마지막 힘을 다해 아기에게 손을 뻗었지만 손끝이 닿기도 전에 숨이 멎고 말았습니다. 이름을 지어줄 이도 울음을 달래줄 이도 없던 그 아이는 단지 올리버라는 글자가 알파벳 순서에 맞춰 붙여졌고 트위스트는 마침 그날 담당자가 농담처럼 붙인 성씨였습니다. 그 누구도 그 아이가 어떤 존재가 될지 상상하지 못한 채. 그리고 고아원. 거기서 올리버가 처음 들은 말은 사람은 태어났으면 쓸모가 있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따뜻한 포옹 대신 규율이 있었고 자장가 대신 구령이 울렸으며 책 대신 일감이, 놀이터 대신 회초리가 주어졌습니다. 아이들은 이름 대신 번호로 불렸고 웃음은 게으름으로 여겨졌으며 어린 나이에도 하루 종일 일하지 않으면 밥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올리버를 반겼습니다. 아니,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자신만의 빛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올리버가 자란 고아원은 차갑고 무표정한 절망의 공간이었습니다. 하루 한 끼 금속 그릇에 담긴 옅은국 한 국자. 그것이 아이들에게 주어진 배려의 전부였습니다. 좁은 기숙사엔 창문도 온기도 없었고 아이들은 서로의 체온에 기대어 낡은 담요 하나를 덮고 잠들곤 했습니다. 밤이 되면 뱃속은 더욱 요란하게 울렸고 누구 하나 그 배고픔에 대해 말할 수 없었습니다. 불만은 곧 죄였고 복종은 유일한 덕목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겨우 10살이 된 올리버가 국자 하나를 손에 든 채 줄 앞으로 나섰습니다. 주방장이 국을 푸는 손길이 멈추기도 전에 올리버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조금만 더 주세요. 그 목소리는 너무도 작고 조심스러웠지만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주방장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국자가 바닥에 떨어지며 쨍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아이들은 숨을 죽였고 관리인은 얼굴을 새빨갛게 물들였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이놈아. 더 달라고. 올리버는 고개를 떨군 채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올리버는 고아원에서 쫓겨나다시피 이름 모를 외딴 집으로 넘겨졌습니다. 거긴 굶주림보다 더한 잔인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정말로 착하고 순한 아이에게 가장 먼저 등을 돌렸습니다. 도망치듯 떠나온 런던. 올리버는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짙은 안개가 깔린 골목, 거지와 도둑이 섞여 돌아다니는 거리. 그가 처음 마주한 런던은 희망이 아니라 생존이 지배하는 곳이었습니다. 신발은 흙탕에 젖고 배는 며칠째 굶주림에 찌들어졌고 수십 번 길을 헤맨 끝에 올리버는 한 낡은 다리 밑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그에게 말을 건 또래 소년이 있었습니다. 턱엔 잔먼지가 묻어있고 손엔 누군가의 지갑이 들려있었죠. 배고프지? 따라와. 밥 주는 데 있어. 소년은 올리버를 낡은 건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엔 10명도 넘는 아이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 앞엔 수염을 기른 눈매 날카로운 사내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패긴. 그는 달콤한 목소리로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내 아가들아, 오늘은 누구 덕에 저녁을 먹게 됐나? 아이들은 웃으며 자기 가방에서 시계, 지갑,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올리버는 처음엔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도둑? 패기는 다정한 웃음 뒤에 칼날을 숨긴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연습이야. 자, 저 코트에 달린 손수건을 슬쩍 해봐. 그는 올리버에게도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만 하면 여기선 배고플 일이 없단다.
하지만 올리버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이곳은 피할 수 없는 덫이었습니다. 처음엔 호기심이었고 그 다음엔 강요였으며 이제는 도망치고 싶어도 도망칠 수 없는 함정이었습니다. 패기네 집엔 자물쇠가 없었습니다. 대신 아이들의 자유를 묶는 건 빚, 은혜, 그리고 협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방 한쪽엔 곧 올리버의 운명을 바꿔놓을 또 다른 인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냉소와 폭력으로 무장한 무법자 빌 사이크스. 칠흑 같은 검은 눈동자, 거친 수염, 커다란 개 한 마리를 끌고 나타난 사내. 말보다 주먹이 먼저였고 걸음보다 위협이 먼저 다가오는 남자였습니다. 그의 연인 낸시. 그녀는 그를 사랑했습니다. 아니, 사랑하려고 애썼다고 해야 할까요? 그의 거친 손길에도 폭력적인 말투에도 낸시는 늘 그를 감쌌습니다. 어둠 속에서 올리버에게 처음 미소를 건넨 건 낸시였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를 위해 모든 걸 걸게 될 그런 사람이었죠. 패기는 올리버에게 강압적이었습니다. 패기는 그에게도 지갑을 훔쳐오라 시켰고 다른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직접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거리엔 수많은 손이 오갔고 눈빛 하나에 모든 것이 거래되는 세상이었지만 올리버의 손은 끝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허기져 쓰러질 것 같을 때도, 낡은 코트를 입은 노인이 등을 돌렸을 때도 올리버는 그 손을 주머니 속에 넣지 않았습니다. 왜 안 하니? 너 또 굶을 텐데. 다저가 물었습니다. 올리버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저 작고 투명한 눈으로 바라봤을 뿐입니다. 자신을 감시하는 어른들, 무언가를 기대하는 세상, 그리고 자신 안에서 들려오는 작은 목소리. 그건 마치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무너져도 자신만큼은 무너지지 않겠다는 한 아이의 조용한 선언 같았습니다. 매를 맞고도 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패기는 아저씨가 시켰다고 말해봐. 그래야 안 잡힌다니. 누군가 외쳤지만 올리버는 끝내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언제나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나쁜 아이가 아니에요. 그 말은 들리지 않았지만 그 눈을 본 사람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거짓과 폭력이 가득한 세상에서 진실은 가장 조용한 형태로 등장했습니다. 작은 아이의 눈빛으로. 그러던 어느 날 올리버는 도둑 무리와 함께 고급 양복을 입은 노신사를 몰래 따라가게 됩니다. 그 노신사의 이름이 바로 브라운로우. 그는 서점에서 책을 사고 지갑을 주머니에 넣은 채 한가롭게 걸어가고 있었지요. 패기는 올리버의 옆에 있던 소년에게 지금이다 훔쳐. 하고 속삭였고 소년은 재빨리 브라운로우 씨의 지갑을 빼내 도망쳤어요. 하지만 그 순간 우연히 옆에 있던 올리버가 도둑으로 오해받고 말지요. 사람들이 소리쳤고 경찰이 올리버를 붙잡아 거칠게 땅에 넘어뜨렸어요. 그리고 그 모든 걸 뒤에서 지켜보던 브라운로우 씨는 조용히 다가와 말했어요. 잠깐 뭔가 이상하군. 이 아이 범인 같지 않아. 경찰서에서 얼굴도 상처투성이가 된 채 고개 숙이고 있는 올리버를 본 그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올리버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직접 상처를 치료하고 음식을 대접했죠. 이 아이는 위험한 아이가 아니에요. 그저 아무도 지켜주지 못했던 아이였을 뿐이죠. 이 만남이 바로 올리버가 처음으로 믿어주는 어른을 만난 순간이었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올리버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무거운 문이 열리고 따뜻한 벽난로 앞에 올리버는 앉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 목욕부터 시켜주세요. 그가 하녀에게 말했을 때 올리버는 두려움에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동안 누군가가 자신에게 손을 뻗는 건 항상 때리기 위함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자 그동안 얼어붙었던 무언가가 천천히 녹아내렸습니다. 그날 밤 브라운로우는 올리버에게 정갈한 식탁에서 따뜻한 수프를 건넸고 책장 가득한 방에서 말없이 책 한 권을 건넸습니다. 읽어보렴. 천천히. 그 말 한마디가 올리버의 마음에 처음으로 신뢰라는 씨앗을 심었습니다. 며칠 뒤 브라운로우는 올리버를 무릎에 눕히고 옛 이야기를 조곤조곤 읽어주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올리버의 가슴을 울리는 따뜻한 물결 같았습니다. 그 순간 올리버는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란 이런 걸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밥을 챙겨주고 무언가 훔치지 않아도 믿어주고 아프다고 말하지 않아도 안아주는 사람. 올리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건 슬픔이 아니라 처음 느껴보는 안도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이 세상 어딘가에 자신을 존중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그 아이의 마음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쉽게 올리버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패기는 올리버가 브라운로우의 집에서 점점 밝아지고 교육받으며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걸 보고 불안해졌습니다. 자신의 손에서 빠져나간 아이가 언젠간 자신들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공포 때문이었죠. 그는 결국 가장 위험한 존재, 빌 사이크스를 보내 올리버를 납치하게 합니다. 사이크스는 잔혹하고 냉혈한 도둑이자 살인자. 그의 눈에는 연민이 없었고 올리버를 단지 이용할 도구로만 봤습니다. 네가 싫든 좋든 이번 일엔 너도 끼는 거다. 올리버는 다시 어두운 골목과 험한 언덕을 지나 범죄의 현장으로 끌려갑니다. 그날 밤 그들은 한 부잣집을 털 계획이었습니다. 올리버는 문을 따고 몰래 들어가라는 명령을 받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이건 안 돼, 이건 옳지 않아라는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는 도망치려 했고 총성이 밤하늘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누군가가 쓰러졌고 누군가는 올리버를 쫓았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올리버는 숲속에 쓰러진 채 밤을 맞이합니다. 옷은 찢어지고 손에는 피가 묻었으며 가슴에는 아직도 브라운로우 씨의 따뜻한 손길이 남아 있었죠. 그 순간 올리버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하지만 세상 속엔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빛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낸시였습니다. 그녀는 패긴의 무리 속에서 살아왔지만 올리버를 보며 자신이 잃어버린 순수함을 다시 느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처럼 되면 안 돼. 그러던 어느 날 밤 낸시는 조심스럽게 브라운로우 씨를 찾아갑니다. 세상에선 그녀를 죄인이라 부를지 몰라도 그 순간 그녀는 올리버를 위해 목숨을 건 영웅이었습니다. 그 애가 위험해요. 사이크스가 또 뭔가 꾸미고 있어요. 하지만 제발 제가 알렸다는 건 말하지 말아주세요. 낸시는 모든 걸 걸고 올리버를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심은 곧 발각되고 맙니다. 사이크스는 분노했고 그녀를 의심했고 결국 그녀는 돌아오지 못할 길을 택하게 됩니다. 어두운 밤 템즈강이 흐르는 다리 아래에서 그녀는 마지막 숨을 내쉬며 속삭였습니다. 부디 그 아이는 자유롭게. 그리고 며칠 후 올리버는 다시 브라운로우 씨와 마주합니다. 이제 괜찮단다, 올리버. 넌 집으로 돌아왔어? 그 품 안에서 올리버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웁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품어주는 따뜻한 팔, 무조건적인 사랑이란 걸 처음으로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과거는 결코 잊히지 않았지만 그는 이제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가족과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소녀는 비로소 진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한때는 이름도 가족도 없던 소년. 단지 조금만 더 주세요 라고 말한 죄로 벌을 받았던 아이. 그런 올리버 트위스트는 결국 세상에 말합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누군가 외롭고 두려운 밤을 보내고 있다면 올리버의 이야기가 속삭여줄 거예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당신은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자기 전에 듣는 10분 이야기, 꿈꾸는 명작. 오늘 밤은 여기까지예요. 좋은 꿈 꾸세요.